보고 계시는 혹은 슬라이드로 보고 계시는 이 템플릿의 첫 번째 탭을 보시면요. 세일즈 단계 정의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의 B2B 회사에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라고 추측을 해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여러분의 회사에 맞게끔 커스텀화 하셔야 할 거예요. 이 탭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환하고 이탈을 나누었다는 것인데요. 왼쪽이 전환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탈 단계인데요. 제가 순서가 1, 1-1, 2, 3, 3-1 이렇게 이어지게끔 일부러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1, 2, 3이 붙으면 이탈 스테이지고요. 그냥 숫자 그대로 가면 전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세상에서는 1부터 8만 존재하면 되겠죠? 네, 사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탈 스테이지를 나눠 놨고요. 스테이지를 부르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드 생성, MQL, 연락 시도 등등이 있고요. 보통은 CRM에서 영어로 이 필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하신 경우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CRM 필드명을 넣어두었습니다. 이탈 같은 경우는 부적격이든 연락이 안 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3-1, 4-1로 처리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이탈 단계가 많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나면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보통은 부적격일 때는 이러한 이유구나. 보통은 계약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는 가격 불만족이 가장 크고 요구사항 불일치가 가장 적구나. 이 데이터만으로도 사실 엄청나게 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영업 과정을 개선한다던가 우리가 하고 있는 마케팅 활동을 조금 더 향상시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잘게 쪼개서 이탈 원인을 분석해 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는 사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누면 된다. 그리고 전환, 이탈을 구분을 하고 이탈의 경우는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눠본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이제 여러분이 특강이 끝나고 나서 직접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훨씬 더 많은 효용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단계별 액션을 설계하는 거였는데요. 이 액션 설계할 때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그 내용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넣어봤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에는 차 딜러, 차를 판매하는 딜러샵을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고관여 제품이다 보니까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죠. 방문 예약하고 가서 차를 보고 또 견적을 내보고 돈을 내고 그 다음에 픽업하고 여러 가지의 과정이 있을 텐데요. 이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요. 여기 파란색 구간이죠. 전자 서명을 한다거나 메일을 보냈다거나 이런 것들은 디지털로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가 찍힙니다. 반면 수동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CRM 마케팅이나 CRM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늘 빼먹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잘 CRM에 대해서 친숙도가 높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액션을 설계할 때는 자동으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꼭 반드시 포함하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각각의 액션을 설계할 때 저희가 앞쪽에서 단계를 정의했었죠. 이 단계별로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세일즈 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AI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인공지능처럼 계속해서 머신러닝 하시는 것 같은데 세일즈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 각각의 단계별로 주로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 아니면 주로 이런 것들에 불만족을 느끼시더라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액션을 만들기 전에 중간에 각 단계별로 고객들이 많이 언급했고 또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먼저 찾아보고 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액션을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액션 설계하기가 두 번째 탭인데요. 시트에서 두 번째 탭을 보시면 이제 액션 설계라고 쓰여져 있을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따라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세일즈 단계랑 전환 이탈 여부는요, 사실 앞쪽에 정의한 거랑 똑같아요. 거기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요. 중간에 자동화 규칙 기호라는 게 있는데, 요거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 볼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각 세일즈 단계가 번호가 몇 번이고, 단계 설명이 무엇인지,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앞에 다 설명을 한 거니까. 자, 그 다음부터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옵니다. 고객 행동. 자, 리드가 생성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의 고객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죠? 연락처를 제출했죠. 그러한 것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팅 완료 전에 고객이 무슨 행동을 했죠? 미팅에 참여했죠. 이런 식으로 이 단계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적어보시고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미팅이 완료되었어요. 고객이 미팅을 참여했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미팅 내용을 정리한 것을 공유하고 또 세일즈 담당자가 팔로우업을 해야겠죠. 그럼 누가 담당하게 될까요? 세일즈가 담당하게 되겠네요. 보통은 이 미팅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동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화하기에는 커스텀하게 우리가 맞춤화해야 될 부분이 좀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메일 수동이라고 설정을 해봤고요. 수동 말고 자동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자동화 프로세스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없이요. 오른쪽에는 데이터 필드라고 제가 세 개를 넣어봤는데 사실은 요거는 제가 요약을 한 거고 이 하나의 단계가 수행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여기에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 예를 들면 고객 중에서 미팅을 며칠 날 완료했고 그 이후에 며칠 동안 답이 없었다라는 그룹을 만들려면 어떤 필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 녀석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완료했고, 미팅 내용 정리해서 팔로우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요런 분들만 모아서 세분화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요. 일단 어떤 단계인지를 알아야 되죠. 스테이지를 알아야 되고요. 미팅을 완료한 날짜를 또 알아야 되고, 미팅 노트가 업데이트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트에 따라서 뭐 하이 퀄리티인지 아니면 퀄리티가 낮은지를 또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터링 혹은 뭐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자동화 프로세스도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이 이메일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자동화는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리드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연락처를 제출을 했겠죠. 그리고 리드가 생성된 후에 우리 회사는 일단 먼저 부적격인지 스크리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생성되는 순간 바로 스크리닝이라는 자동화가 돌아가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학생이거나 뭐 직무에 데이터가 없거나 하면 부적격으로 스테이지를 업데이트 해줘라. 이런 자동화 프로세스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동화 프로세스라고 액션 종류를 넣어놨고요. 보통은 이게 리드 스코어링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부서에서 많이들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마케팅이라고 넣어놨고요. 각각의 단계별로 자동화 규칙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 다음 탭에 있는 자동화 규칙 탭에 보여지는 내용인데요. 구분을 했던 기호가 있었어요. 1-A. 똑같이 자동화 탭에도 1-A가 있습니다. 단계 설명은 그냥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단계 설명. 따로 추가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어떤 트리거가 있고 액션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액션이 뭐였죠? 스크리닝해서 부적격 리드를 필터링한다 였습니다. 얘를 이제 CRM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자동화는 매일매일
업데이트 혹은 수행이 되기 때문에 뭐 양식을 제출한 날짜가 오늘 이상입니다. 오늘이고 어제나 그제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규칙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직무에 데이터가 없거나 학생이거나 취준생 이러한 단어가 들어있다. 혹은 이러한 단어로 구분되어 있다. 요게 이제 조건이자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액션을 하냐면요. 부적격 리스트로 바로 요 리드를 추가를 해주고요. 동시에 스테이지를 원래는 리드였지만 디스퀄리파이드 부적격으로 업데이트를 해줘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풀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한데 CRM에서 설정을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CRM 소프트웨어일수록 이런 것들을 하나씩 설정할 필요 없이 템플릿이라던가 뭔가 가이드북처럼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동화는 마지막으로 언제 업데이트했고 액션의 종류는 뭐 자동화 프로세스다. 만약에 자동화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메일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기 위한 템플릿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템플릿의 이름, 뭐 예를 들면 데모 요청 안내 이메일이라고 이름을 지으실 수도 있고요. 뭐 요 이름은 사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지정하고 여기다가 넣어두시면 나중에 어떠한 자동화 액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시기에 아주 편합니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지금 제가 예시로 하나만 들었는데도 이렇게 많거든요.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져요. 제가 다녔던 지난 회사들은 보통 마케팅 운영팀이라고 해서 마케팅 오퍼레이션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 팀들은 주로 이런 자동화를 관리를 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리드가 언제 어디 누구한테 가는가 이걸 이제 리드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리드 라우팅이라던가 점수를 매기는 스코어링, 이런 것들만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말 방대한 양의 업무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템플릿까지 넣어주시면 좋죠? 그럼 바로 가서 원할 때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탭은 방금 보여드렸던 요 이메일 템플릿을 시각화한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보통은 이메일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목과 템플릿 링크, 그리고 저는 주로 이렇게 스크린샷을 만들어서 넣어 놓습니다. 왜냐면, 글자로 넣어도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뭐 전체적인 룩앤필을 볼 때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또 커스터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SMS 액션을 따로 분류해서 보기 쉽게 정리하자. 액션을 다 설정했어요. 이제 다른 부서들이 보고도 아, 그렇구나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시각화를 해볼 겁니다. 이 시각화는요, 템플릿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만든 템플릿을 복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놨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미로라고 하는 화이트보드 툴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쭉 넣어주고 우리가 1번에서 봤던 세일즈 단계를 그냥 시각화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조그만 레전드들이 있어요. 아이콘들로 어디에서 자동화 이메일이 발송이 되고 또 어디에서 피드백 설문을 요청하는지 정도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엄청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긴 맵을 먼저 시각화를 하고 각각의 섹션을 구획을 했는데요. 보시면 저는 5가지로 나눴죠. 각각의 섹션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조건과 액션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1번 섹션을 구체화한 건데요. 앞서서 보실 때는 그냥 리드에서 부적격되고 MQL 되고 그 다음에 너처링으로 간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섹션 구획한 데에서는 엄청 자세하게 각각의 단계를 표현을 해놨어요. 리드에서 직급이 팀장급 이상이면 MQL로 넘어간다. 아니면 부적격이다. 넘어간 후에도 양식을 제출한 종류가 데모 요청이면 자동 이메일 뭐 EA1하고 EA3 SMS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연락 시도를 한다. 아닌 경우는 이렇게 된다.
엄청 상세하게 조건을 나눠놨죠. 요거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전체 부서와 같이 보면서 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전환이 잘 안 되는지를 파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정말 간단한 예시로서만 가져왔는데요. 제가 2018년? 네, 그쯤인 것 같아요. 그쯤에 두바이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CRM과 관련된 업무를 좀 중점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요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던 PPT를 간략하게나마 스크린샷을 가져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관련 프로세스랑 액션을 정리한 문서를 만들고 유관 부서랑 공유를 하면 훨씬 더 효율이 높은 CRM 마케팅 혹은 CRM 영업을 할 수 있다. 네 번째는요, 좋아요. 그림도 잘 그렸고요. 액션도 다 설정했는데요. 실제로 얘가 작동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겠었죠. 자피아에서 빡세게 하나하나 하거나 그냥 CRM 툴 쓰거나. 그래서 CRM 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세일즈맵의 예시인데요. 조건 걸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작업 유형 넣어주고 딸깍딸깍 하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만든다. 회원가입 이후 프로세스다. 라고 하면 제가 방금 그 엑셀에서 여러 줄로 만들었던 것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시각화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CRM을 사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용하고 계신 CRM 툴에도 반드시 자동화 기능이 있을 거거든요. 이 기능이 얼마나 커스텀이 잘 되고 얼마나 구체적인가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툴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자동화 액션을 직접 설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액세스가 있으시다면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간단합니다.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거. 모니터링 해보면서 자동화 실행 중에 발생하는 오류가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요. 또 수정을 합니다. 자피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러가 난 태스크들을 보여주거든요. 오른쪽은 세일즈 맵인데요. 조금 더 쉽게 UI가 구성이 되어 있죠. 각각 뭐 어떤 태스크가 오류가 났는지도 보여주고요. 또 완료된 것들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CRM 툴 잘 살펴보시면 이러한 기능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앞쪽에서 열심히 작업했던 것들을 실행하고 또 그 결과가 어떤지를 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활동이 아무래도 이메일이다 보니 이메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하는 게 참 바쁘다 보니까 보내놓고 안 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이메일 성과를 보면서 콘텐츠를 최적화하고 또 테스트해야 되는데요. 뭐 오픈수라던가 뭐 클릭수 혹은 오픈율, 클릭률 등등을 확인을 해서 특히나 낮은 것, 특히나 높은 것들은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고 각각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아, 사람들이 요 가이드북을 가장 많이 클릭했구나. 왜일까? 아니면 이 가이드북을 그럼 다른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등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와 관련해서 늘 드리는 말씀은 이게 누계된 데이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균값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의 나열들만 봤을 때는 읽히지 않는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눈에 띄게 잘 되거나 안 된 게 있으면 꼭 들어가서 실제로 뭐가 클릭이 되었고 누가 오픈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